엄마, 저 그런 큰 돈 없어요. 우리도 대출 갚기도 힘들고 죄송해요. 아들이 제 수술비 요청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제 앞에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손자 준호 생각해서라도 도장 찍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칠순엔 수천만 원 쓰면서 네 엄마 수술비는 700만 원도 아깝니. 그날 이후 나는 너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평생 착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당연히 제가 가진 모든 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4살 김순혜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모든 것은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몇 년째 미뤄두고 있던 검진이었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 건데 뭘 그리 자세히 알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계속 피해왔거든요. 그런데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안내가 계속 와서 마지못해 병원에 갔던 거예요. 어머님, 유방의 훅이 만져지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큰 병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유방암 2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암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그 무서운 병이 바로 제 몸에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7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예요. 700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월세로 받는 2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도연이가 생각났어요. 38살인 도연이는 결혼한 지 10년째, 손자 준호까지 있는 가장이거든요. 비록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큰일에는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담담했어요. 혹시 바쁜 시간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어디가 아프시길래요? 유방암이래. 초기라서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얼마나 드는데요? 700만 원 정도래.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집값 대출도 갚아야 하고 준호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도 한 달 한 달이 빠듯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들도 살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무슨 방법이든 찾아볼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쌀쌀맞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도연이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었거든요.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추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도연이 학원비도 대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다 털어서 도연이가 자격증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보태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700만 원이 없다고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수술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늦으면 병이 진행될 수 있다고 재촉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장인 칠순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니까. 우리 때는 집에서 소박하게 했는데 말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게 바로 제 아들 도연이 얘기더라고요. 며느리 영미의 아버지가 칠순이라서 호텔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며느리 영미의 메신저를 확인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별로 안 하던 사이라 프로필 사진 정도만 가끔 확인하곤 했는데 최근에 올린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호텔 연회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영미와 도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뒤로는 화려한 꽃장식과 Happy 70th Birthday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장인 칠순잔치에는 수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아들은 저 멀리서 샴페인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세월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술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연히 들렸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장인 칠순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니까. 우리 때는 집에서 소박하게 했는데 말이야.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게 바로 제 아들 도연이 얘기더라고요. 며느리 영미의 아버지가 칠순이라서 호텔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 집 아들이 효자네. 장인어른 칠순에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다더라고. 요즘 그런 데서 잔치하려면 수천만 원은 들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고 하던 아들이 장인 잔치에는 수천만 원을 쓴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며느리 영미의 메신저를 확인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별로 안 하던 사이라 프로필 사진 정도만 가끔 확인하곤 했는데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호텔 로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영미와 도연이 그리고 손자 준호까지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의 옷도 새로 산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영미와 도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어요. 뒤로는 Happy 70th Birthday라는 금색 현수막과 온갖 꽃장식들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케이크 커팅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3층짜리 대형 케이크 앞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웃고 계시는 도연이의 모습. 그 얼굴에는 제게 돈이 없다고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연회장 한켠에 차려진 뷔페 테이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온갖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회. 평소 저희 가족이 먹어본 적 없는 비싼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이었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니 장인 잔치에는 이렇게 호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사진 밑에 달린 영미의 댓글이었어요. 아버지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진 속 도연이의 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장인어른께 효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어머니에게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돈. 분명히 수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문득 어릴 때 도연이가 아팠던 날이 생각났어요.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를 업고 밤중에 응급실로 뛰어갔던 일 말이에요. 그때 의료비가 부족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서 치료비를 냈었거든요. 도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제 소원이었는데. 또 생각났어요. 도연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어 팔았던 일도요. 손가락이 칼에 베어도 참고 겨울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를 댔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보태줬거든요. 그때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정말 위급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장인 잔치에는 이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더 속상한 건 도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대출 갚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수천만 원을 호텔 잔치에 쓸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요즘 힘들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치과 치료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유가 없다고 하더니 SNS에는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들도 살기 힘들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도연이에게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거든요. 아침이 되자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수술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입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믿었던 아들은 저를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이 큰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순애야, 나 선이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고향 친구 이선희의 목소리였어요.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넘어서 가끔 명절 때나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선희야, 어쩐 일이야? 순애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어제 동네에서 너 얘기가 나오더라고.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제가 암에 걸린 소식이 고향까지 알려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무슨 얘기? 아, 별거 아냐. 그냥 네가 서울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선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요즘 너무 힘든 일들만 계속 생기다 보니 이렇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선희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수술해야 하는데 말을 하다가 목이 메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뭐라고? 순애야, 어디가 아픈데? 선희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다 털어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부터 수술비가 700만 원이나 든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까지요.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선희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다 더 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살기 힘들겠지 뭐. 나도 이해해. 무슨 이해야. 이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선희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잠시 후에 다시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내일 서울로 올라갈게. 아니야, 괜찮아. 멀리서 올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친구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내일 KTX로 올라간다. 다음 날 정말로 선희가 찾아왔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순애야. 서로 마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 선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고 있던 울음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야, 나 정말 무서워. 혼자서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선희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제 곁에 있어줬어요. 병원에도 같이 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래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애야, 수술비 걱정하지 마. 뭔 소리야? 내가 빌려줄게. 급할 땐 쓰고 천천히 갚으면 돼. 안 돼.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 나도 남편 보험금 받은 거 있으니까 괜찮아. 선희의 남편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순애야,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결국 선희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거든요. 가족도 아닌 친구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정작 제 아들은 이번 수속을 밟으면서 선희가 말했어요. 순애야,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아.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가 병을 더 키운다고 하잖아. 고마워, 선희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서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살 것 같았거든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선희가 곁에 있어줬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순애야,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수술한다는 말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았고요. 회복 기간 동안 선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죽을 끓여주고, 등을 마사지해주고, 심심하지 않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요. 선희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간병사 선희지. 선희의 밝은 웃음 덕분에 병원 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퇴원을 며칠 앞두고 선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순애야,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 내가 고향에 가지고 있는 농지 말이야. 응. 그게 왜? 저는 고향에 3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농사는 안 짓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거든요. 그 땅이 곧 대박이 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선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순애야, 너 정말 몰라? 그 일대가 곧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시계획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희가 병실 의자를 제 침대 가까이 당겨 앉으면서 천천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순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농지 있잖아. 거기가 곧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고 해. 주거지역? 응. 시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 내 땅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거야.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은 그냥 시골 농지일 뿐이었거든요. 농사도 안 짓고 풀만 무성한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순애야, 땅값이 하늘로 치솟을 거야. 지금도 벌써 평당 200만 원은 넘게 거래되고 있어. 개발이 확정되면 300만 원도 넘을 것 같고. 평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요? 제가 가진 땅이 300평이니까. 계산해보니 최소 6억에서 9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선희야, 그게 정말이야? 설마, 정말이야.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군청에서 일하는 내 조카가 직접 확인해줬거든. 내년 상반기에 용도 변경 고시가 날 예정이래.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아니야.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은 벌써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접촉하고 있다더라고. 접촉이라니? 땅 팔라고 꼬시는 거지. 물론 헐값에 말이야. 개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농지 정리해드릴게요 라면서 접근한다는 거야. 그제야 며칠 전에 받았던 부동산 업체 전화가 생각났어요. 농지 매각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관심 없다고 끊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네요. 선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절대 서두르지 마.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보상 가격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땅 팔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 선희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거든요. 갑자기 이런 큰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되더라고요. 선희야,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 당연하지. 바보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 너만 알고 있어. 며칠 후 퇴원했을 때도 저는 아직 이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고 이제 갑자기 수억 원의 땅 주인이 되었다니.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만약 정말로 그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우선 선희에게 빌린 수술비부터 갚아야겠고 그 다음에는 그때 문득 도연이가 생각났어요. 제가 수술비 때문에 고생할 때는 냉정하게 외면했던 아들 말이에요. 혹시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도연이와 영미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뭔가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어색하면서도 다급해 보였거든요.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 수술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이 뻔히 보였죠.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제 농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동네 김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서울에서 수술 받으셨다고. 김 아주머니라 고향에서 소문이 돌고 있나 보네요. 그런데 그 소문과 함께 혹시 농지 얘기도 같이 나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영미가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와줬을 거라고요? 분명히 돈이 없다고 거절했으면서 도와준다고 했나? 네가? 어머니, 그때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영미의 말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도와주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날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도연이와 영미가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보고, 마치 효자 효부가 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연이가 아침 일찍 찾아와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국 도연이가 운전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줬어요. 검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서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듣더라고요. 다행히 회복이 잘 되고 계시네요.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도연이가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때부터 정말로 도연이 부부가 이틀에 한 번씩은 찾아왔어요. 영미는 밑반찬을 해다 주고, 도연이는 집 안 고칠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처음에는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수술 때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나중에라도 마음을 돌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호 학원비가 좀 부담되는데 영어 학원을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영미가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말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아이가 영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깝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도연이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얼마나 올린다는데? 2천만 원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마다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어려운 상황을 어필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영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고향에 땅 있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농지 얘기를 알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응, 있어. 그 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왜? 아, 별 뜻은 아니고요.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혹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영미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고향에 내려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정리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도연이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 네. 준호도 크고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그런데 목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을 정리하시면 저희 가족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어머니께서도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허탈했거든요. 도연이가 갑자기 효자가 된 게 아니라 제 재산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도연이 가족이 모두 찾아왔죠. 손자 준호까지 데리고 와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제게 안기면서 말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손자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 저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많이 아프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영미가 갓 만든 갈비찜을 가져왔고 도연이는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줬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니까 정말 오래된 추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입맛은 괜찮으세요? 수술 후에 입맛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야, 괜찮아. 영미가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다 드릴게요. 식사 후에 준호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도연이와 영미는 제게 차를 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도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류 뭉치였어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고향 땅 관련 서류예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온 거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땅이 곧 개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세금 문제도 있고. 영미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땅값도 지금이 제일 좋을 때래요. 더 기다리면 개발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스웠어요. 선희한테 들은 얘기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지금 팔면 헐값에 넘어가는 건데 마치 지금이 최고 시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연이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는 편안히 계시고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영미가 볼펜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억 원짜리 땅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자고요.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저희가 부동산 업체와 협의해서 적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복잡한 절차 밟을 필요 없이 돈만 받으시면 되고요. 적정 가격이 얼마인데? 평당 150만 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평당 150만 원이라고요? 선희 말로는 지금도 200만 원은 넘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머니, 농지는 원래 값이 싸요. 그리고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도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가 되는 건데? 300평이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요. 30억 원. 선희 얘기로는 최소 40억 원에서 60억 원은 된다고 했는데 10억 원에서 30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그때 영미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선 어머니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집도 마련해드리고요. 준호 교육비도 걱정 없게 해주고 저희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도, 저희도, 준호도, 도연이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의 행복이라고요? 제가 수술비 때문에 고생할 때는 어디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영미가 조급해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들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이가 다시 볼펜을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말했어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땅은 정리해야 해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할머니 땅 얘기만 해요. 밤마다 그 얘기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준호야. 영미가 아이를 급하게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효자 효부 노릇을 한 것도, 갑자기 저를 챙겨준 것도, 모든 게 제 땅 때문이었던 거예요. 엄마, 가족의 미래를 위해 도장만 찍어주세요. 도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칠순엔 수천만 원 쓰면서 네 엄마 수술비 700만 원은 못 내겠다고 했지. 그날로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도연이와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나 봐요.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뭐냐고. 네가 정말 모르냐?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영미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어요. 뭘 잘못했냐고? 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어머니,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서 며칠 후에 장인 칠순잔치는 호텔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할 수 있었어? 도연이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영미 아버지가 하도 고집하셔서. 고집,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너희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어머니,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는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 내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장인 잔치에는 돈이 있었다는 게 오해야? 영미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내 땅에 손을 뻗치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땅에 손을 뻗쳤어요? 그럼 지금 여기 가져온 서류가 뭐야? 인감증명서가 뭐고 위임장이 뭐야?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그런 복잡한 일 처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어머니, 땅값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요. 저희가 알아본 정보가 정확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너희가 알아본 정보? 그럼 내가 알아본 정보는 틀렸다는 거야? 어머니가 알아본 정보가 뭔데요? 선희에게 들은 얘기를 해줬어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평당 300만 원까지 오를 거라는 얘기. 지금 팔면 손해라는 얘기를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제시한 평당 1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게 현실적인 가격이에요. 어머니, 너무 욕심부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욕심이라고요?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내 땅인데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명히 말해봐. 영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준호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좋은 학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내 땅을 헐값에 팔아서 너희 용돈 만들자는 거야? 용돈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요.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네가 말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 안 되는 거야? 어머니도 당연히 포함되죠. 어머니 노후도 편안하게 해드릴 거고. 편안하게. 어떻게? 좋은 요양원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몸이 불편하시면. 몸이 불편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서? 준호가 무서워하면서 영미 뒤로 숨었어요. 어른들이 소리 지르니까 겁이 났나 봐요. 할머니,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준호야, 할머니가 무섭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 도연이와 영미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감정적이라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이런 큰일은 저희가 대신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결정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어머니, 이 땅은 절대로 너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한 평도, 단일 원도 너희가 가질 수 없을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땅인데 내가 왜 안 돼? 손자 생각은 안 하세요? 준호 미래는 생각 안 하시고 손자를 볼모로 삼는다고요?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군요. 준호 미래는 준호 아빠가 책임져야지. 왜 할머니 땅으로 해결하려고 해?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도연이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생각은 끝났어. 나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미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일이었거든요. 기회. 너희에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내가 암에 걸렸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어. 어머니, 제발 준호만 데리고 나가.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보기 싫은 짓 하지 마. 결국 도연이 부부는 울면서 나갔어요. 준호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갔죠. 그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도 온갖 사과와 애원이 쏟아졌지만 마찬가지였죠. 며칠 후에는 직접 찾아와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나와주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미는 심지어 임신했다는 핑계까지 댔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아이 아빠 되실 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 안 좋아요.
문자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죠. 그 무렵 선이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순애야, 어떻게 지내? 선이야. 선이를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혼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많이 힘들었구나.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네 아들 부부가 땅 때문에 난리 쳤다는 거.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 그제야 알았어요. 고향에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 당연히 네 편이지. 지 엄마가 아플 때는 외면하더니 땅값 오르니까 달려든다고. 정말 못된 자식이라고 다들 욕해.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순애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땅 말이야. 정말 개발 확정됐어. 내년 봄에 보상 가격 발표 난다고 해. 얼마나 될 것 같아? 평당 300만 원은 확실히 넘을 거야. 어쩌면 4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럼 최소 9억에서 12억 원이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죠. 순애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한참 생각해보다가 답했어요. 선이야, 나 고향으로 내려갈까 봐. 정말? 응.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로워. 고향에 가서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좋지. 나도 혼자라서 심심했어. 같이 살자.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농지 보상을 받으면 일부는 고향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어요. 마을에 경로당도 새로 짓고 어르신들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고. 순애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나머지 돈으로는 고향에 작은 집을 사서 선유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텃밭도 만들어서 채소도 키우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거죠.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땅 보상 발표 났어요. 평당 350만 원이래요. 역시 알고 있었군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그래서? 어머니, 이제 진짜 큰 돈이에요. 10억이 넘어요. 내가 왜 몰라. 내 땅인데. 어머니, 그 돈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다가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사기. 누가 누구를 사기치는 거야? 어머니,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치려다가 들통난 거 아니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몇 달 후, 정말로 보상금을 받았어요. 10억 5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선희에게 빌린 수술비를 갚는 것이었어요. 순애야,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왜? 내가 빌린 돈인데.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야. 내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결국 받게 했어요. 은혜는 은혜대로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마을 복지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애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확 달라질 거야. 별 말씀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들었던 마을인데 당연한 일이죠. 나머지 돈으로는 고향에 예쁜 한옥집을 샀어요.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고 선유와 함께 살 수 있는 깔끔한 집이었죠. 순애야, 정말 좋다. 이렇게 살고 싶었어. 나도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 같아. 서울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응.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지도 몰라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호만큼은 언제든 할머니가 있는 곳에 놀러 와도 돼. 정말요? 단, 너희 부모는 절대 안 돼. 준고만. 어머니, 이제 전화하지 마.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준호 혼자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든지 해. 고향으로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선유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간혹 준호가 고모와 함께 놀러 와요. 아이는 여전히 순수하고 예뻐요. 할머니를 진짜로 그리워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마을 경로당 준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지은 새 경로당이었죠. 순애야,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 할머니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저녁에 선유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순애야, 후회 안 해? 뭘? 아들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은 건 말이야. 한참 생각해보다가 답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이제야 내 삶이 내 것이 된 것 같아. 붉게 물든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생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이야, 고마워. 뭔가 고마워?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줘서.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순애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는 그런 거야. 정말 그래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요.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더 커요. 때로는 도연이가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올 날이 올까 생각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가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제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애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